세계 2위입니다. 아, 세계 2위? 제가 말하면서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와, 그럼 1인당 매출이 90억 정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마 우리나라 10손가락 안에 들어갈 거예요. 와, 어떤 노력이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바로 스마트 팩토리와 ESG 경영입니다. 안녕하세요. LSTV에 찾아온 안될과학의 과학 크리에이터 궤도입니다. 오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네, 어떤 이야기가 될지 기대가 정말 됩니다. 두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LS 니코 동재련에서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신동광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LS 니코 동재련에서 전기동 마케팅을 담당하는 심정현입니다. 오늘 LS 니코 동재련에 대해서 알아볼 계획인데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는 금도끼의 시대가 아니라 구리도끼의 시대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금도끼, 은도끼 전래동화를 보면은 착한 나무꾼에게 산신령이 금도끼, 뭐 은도끼, 쇠도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착한 나무꾼에게 구리도끼를 주면 된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보시면은 무슨 소리인지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근데 이제 뒷부분에 가게 되면은 이게 어떤 뜻이구나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야, 근데 금보다 비싼가? 정말로 이 구리가 그렇게 비싼가요? 그럼요. 최근 들어서 구리 가격이 엄청 상승을 했고요. 구리의 별명이 닥터 카파라고도 불리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재테크 수단으로도 여겨질 수 있고, 이따가 얘기할 건데 구리 광석에서 금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금보다 구리가 낫다가 아니라 구리에서 심지어 금까지 나온다. 와, 이거 약간 연금술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인데, 이거 보시는 분들이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이 구리랑 금이랑 엄연히 다른 광물인데 어떻게 구리에서 금이 나오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구리의 모든 것, 오늘 전문가분들과 함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을 하면은 금, 은, 동 메달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동이 바로 LS 니코 동재련의 동 아니겠습니까? 맞죠. 근데 약간 다른 부분은 있어요. 다른 부분이 있어요? 동메달은 그럼 청동이라서?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동메달이라고 말하는 것은 순수한 구리가 아니고 구리에 주석을 섞은 이제 청동 메달이라고 하거든요. 편의상 그냥 동메달이라고 하고요. 그럼 청동 메달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짧게 금, 은, 청동 이러면 좀 어색하니까 금, 은, 동 이렇게. 그렇군요. 그러면 LS 니코 동재련의 동은 순수한 구리입니까? 구리의 말뜻을 알면 이해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우리말 구리의 말뿌리는 불을 의미합니다. fire. 누런 색깔이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건 아연을 같이 혼합한 합금이에요. 맞아요. 저희가 뭐 보통 뭐 구리 이러면은 황금은 아닌데 약간 안 빛나는 황금 같은 색깔이잖아요. 아연을 섞은 이유는 뭐냐면은 녹에 견디는 내식성이 강해지고 강도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 쪽에 많이 사용이 돼요. 10원짜리 동전. 10원짜리 같은 경우도 맞습니다. 그것도 섞은 황동. 네, 맞죠. 구리의 원래 순수한 색깔은 붉은색입니다. 붉은 갈색인데 구리를 가리키는 일본어가 아카입니다. 어릴 때 빨간 약 바르면 아카진키라고 들어보셨죠? 저 너무 세대가 너무 저랑 영어로는 브론즈인가요? 카퍼입니다. 브론즈는 청동이고요. 푸른 동이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그런데 구리 처음 해보면은 파란색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수용액은 파란색인데 금색에 가깝습니다. 금세 가까워요. 네. 금이 워낙 귀하고 비싸기 때문에 의식용이나 장식용으로 금 대신 구리를 사용했었는데요. 금처럼 반짝이는 아름다운 금속을 뜻하는 거예요. 예전에 고대에 로마인들이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라는 섬에서 거기서 동광석을 많이 채굴을 했어요. 그래서 키프로스의 광석이라는 뜻에서 키프룸이라고 부르다가 지역을 거치고 시대를 거치면서 카퍼가 된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색깔을 의미하는 단어로 만들어졌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생산지를 의미하는 단어로 정확합니다. 쓰이는군요. 그렇군요. LS 니코 동재련, 이게 회사 이름 아닙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잘 모르는 것 같은 분들이 계신데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어요. 먼저 사명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뭐든지 말의 뜻을 알면 50%는 이해하고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LG 니코 금속의 니코, 그리고 핵심 산업인 동재련, 구리재련을 따가지고 LS 니코 동재련이라는 이름이 생기게 된 거죠. 약간 제 가치동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약간 먹는 느낌이라서. 네, 여러분 제가 꿀팁을 드릴게요. 저희 회사를 부를 때는 LS 니코 동재련 풀네임으로 불러주시거나 LS 니코 또는 동재련이라고 불러주시는 게 맞고요. LS 니코동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LS 니코 동재련은 결국 금속을 만드는 회사다. 맞습니다. 재련을 통해서 구리판을 만들고요. 그리고 전기분해 과정을 통해서 구리의 순도를 높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이 바로 전기동입니다. 저희 재련소의 규모는 세계 2위입니다. 세계 2위? 세계 2위라는 건 사실 굉장히 어마어마한 겁니다. 과연 어떤 분야가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이 세계 2위를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정말 놀라운 거고요. 네, 그리고 다음 키워드는 8조 원입니다. 8조 원. 제가 말하면서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와, 그럼 1인당 매출이 90억 정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마 우리나라 10손가락 안에 들어갈 거예요. 와, 키워드 몇 개 말했는데 벌써부터 난리가 났어요. 세계 2위, 1인당 90억, LS 니코 동제련. 오늘 이 매출이나 이런 걸 듣다 보니까 정말 더 관심이 많이 갑니다. 저희가 구리에 대해서 살짝만 언급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하신 게 많으실 것 같아요. 구리는 전도성이 굉장히 높은 금속 아니겠습니까? 네, 전기, 데이터, 열,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잘 전달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첨단 산업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죠. 전도성은 구리가 가진 가장 큰 특성인데요. 저희 회사에서 생산되는 전기동 중에 65%는 전력선, 통신선 등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전에 구리값이 한참 뛰었을 때 막 이렇게 판에서 막 이렇게 전기 구리선 이렇게 막 훔쳐갔다 뭐 이런 얘기 제가 기사에서 들은 것 같은데. 구리 가격이 높다 보니까 예전에 10원짜리 동전을 녹여서 동괴로 이렇게 만들다가 처벌을 받기도 했어요. 사실은 제조 원가가 실제 가치보다 너무 높아서 그랬던 거예요. 얼마나 더? 2006년에 10원짜리 주화 하나를 만드는데 무려 40원이 들었어요. 아, 그럼 10원짜리를 만들 때마다 30원씩 손해를 보면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전도성 얘기를 또 하셨는데 전도성 같은 경우는 사실 구리보다 은이 더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구리보다는 은이 전도성이 약간은 더 높은 편인데요. 1위죠, 전도성이. 네, 맞아요. 은, 그렇죠. 또 최근에 또 주목받는 특성이 하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새 이 코로나 시대에 확 떠오르는 특성이 하나 있죠. 네, 그 바로 항균성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항균성은 말 그대로 유해한 세균과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성질을 얘기합니다. 그 제가 알기로 이 구리를 쓰면 저희 뭐 엘리베이터 애들이 구리 필터 달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이 바이러스가 네. 구리 이온을 이제 약간 음식물로 착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구리 이온을 섭취하다가 얘가 중급성 중독으로 사망한다. 제가 이렇게 네네.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구리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없애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지체 높으신 그런 분들께서는 녹그릇에 음식을 담아 드셨어요. 아, 맞아요. 음식의 변질도 막아주고요. 그리고 이제 온기도 유지해주니까 음식이 더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맛도 있고 건강도 유지해준 것 같아요. 항균 이런 얘기 하니까 네네. 문손잡이도 구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새? 요런 건데요. 오, 네, 갖고 네네. 다니세요, 평소에? 예, 가지고 다닙니다. 예, 아, 되게 익숙한 문손잡이인데. 네네. 예. 요게 이제 이건 홍백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이제 니켈하고 구리하고 이렇게 화끈한 그런 재질로 만들었는데요. 저희는 요거를 2017년부터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의 헤비타트 봉사활동을 갔던 적이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시설물들이라든지 환경 개선 같은 걸 해주는 역할인데 시설 안에 있는 모든 문손잡이를 항균동 문손잡이로 교체를 해줬습니다. 직접 가서 이렇게 교체를? 예, 저희 직원들이 직접 오. 교체를 해줬었고요. 미국에서 질병관리예방센터에서 실험을 해보고 발표를 한 게 4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뭐 종이나 플라스틱, 유리 같은 재질,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재질들이 10시간 이상 아니면 이제 며칠 동안 잔존하는 데 비해서 구리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런 항균 효과를 발휘를 하는 거죠. 실제로 병원에서 구리로 감염을 예방을 한 적이 있었어요. 문 손잡이라든지 링거 스탠드, 그다음에 침대 가드레일, 그다음 세면대 등에다가 설치를 해서 2차 감염을 막은 적이 있습니다. 2010년 LS 니코 동제련과 국제구리협회, 풍산 요 세 업체가 아산병원과 함께 임상실험을 통해서 이 효과를 증명을 했습니다. 제가 LS 니코 동제련 온산제련소가 세계 2위의 제련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구리광석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정말 이게 궁금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구리가 나오질 않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세계 2위를 하는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구리광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구리광석을 다 100% 해외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요. 광석을 전량 수입하는 거예요. 네, 광석은 전량 수입을 하지만 저희는 세계 최고의 제련 기술력이 있습니다. 기술이 정말 중요합니다. 더 많은 종류의 금속을 더 많은 양 뽑아내는 게 바로 회사의 성장과 직결되거든요. 아, 그럼 품질도 굉장히 좋은. 네, 맞습니다. 금속업계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런던 금속 거래소 LM이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저희가 그레이드 A를 당당하게 획득하였습니다. 뭐 예를 들어 원유 한 방울 나지 않는 국가에서 세계 2위에 해당하는 품질과 양의 석유를 만들어낸다. 뭐 이런 느낌으로 전 다가오거든요. 이 고품질의 구리를 재련하는 곳이 바로 LS 니코 동제련이다. 저희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바로 그런 기술력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 그리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경험과 역사가 저희 매출 8조 원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요.
전련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구리의 순도를 높이는 전기분해 과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침전물로 금, 은, 백금, 팔라듐, 텔루린 같은 귀금속과 희소금속들이 추출이 됩니다. 이 금속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매출의 약 30% 정도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 불순물로 제외를 시키고 남은 구리의 순도가 굉장히 올라가는데, 이 구리의 높은 순도로 이제 굉장히 많은 매출을 내지만 여기서 빼준 불순물도 굉장히 또 중요한 금속이다 보니까 매출의 30%를 차지한다. 원래 만들고자 하는 금속을 목적금속이라고 하는데요. 이 목적금속 안에 있는 다른 부산물들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게 되는데, 불순물이라고는 하지만 순도가 굉장히 높은 고품질의 원료가 되는 거죠. 아마 시청자분들도 이걸 믿기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은 약간 한우 느낌이 좀 나거든요. 예를 들면 뭐 구이용 다 썰고 막 가죽도 쓰고 정말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금은 쇠도끼가 아니라 동도끼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버릴 게 없다. 구리는 실제로 경제활동의 선행 지표로 활용되고 있어요. 닥터카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네네. 구리는 산업에서 가장 기초적인 소재로 쓰이고 있죠. 지난해 미국과 중국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리 가격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상승하게 됐었죠. 아, 그러면은 반대로 구리 수요가 줄면은 구리 가격이 하락하고, 그렇게 되면 또 경기가 둔화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선후 관계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닥터카퍼 개념에서 얘기하는 구리의 가격은 낚시에 비유하면은 찌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끼라고 하는 거는 어떤 투자 개발 계획 같은 호재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고요. 그런 어떤 건설 인프라라든지 대규모 산업 인프라 같은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경기는 자연스럽게 활성화돼요. 그러면은 구리 가격이 미끼를 경기가 물었다 하면서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닥터카퍼란 개념으로 쓰이게 된 거는 찌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더 많은 쓰임새가 예상이 되는데요. 최근에 개도님께서는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산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친환경, 뭐 탄소 중립 얘기 많이 나오니까. 맞습니다. 예. 화학연료에서 친환경으로 넘어가는. 전기차. 맞습니다. 전기차에도 구리가 쓰이나요? 전기차는 지금 현재 가솔린 차보다 4배에서 6배 정도의 구리 사용이 있습니다. 4배나? 전기차에는 모터, 배선, 배터리 등이 사용이 됩니다. 저도 사실 전기차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앞으로 대부분의 차량이 전기차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걸로 봐서 구리의 쓰임은 훨씬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네, 그렇죠. 거기다가 전기차 외에도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풍력 발전이나 조력 발전 같은 곳에도 구리가 다량 사용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구리는 앞으로 우리의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키는 든든한 파트너 금속으로 활약할 겁니다. 그럼 구리와 함께하는 LS, 니코, 동제련의 미래 어떻습니까? 당연히 밝겠죠? 저희도 밝히고 싶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이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바로 스마트 팩토리와 ESG 경영입니다. ESG라면은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이행,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윤리 경영, 뭐 이런 뜻 아닌가요? 저희 스마트 팩토리의 3대 핵심은 환경 안전 강화, 생산 안정성 제고, 생산 효율성 고도화입니다. 생산성도 중요하지만 환경과 안전이 최우선이죠. 2016년부터 스마트 팩토리 도입 프로젝트를 추진하여서 약 1,200억 원을 투자 중입니다. 물론 생산과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통해 비즈니스 성과도 높아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이렇게 회사가 성장하면 지역사회에도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지금까지 ESG 같은 경우는 막연히 착한 기업이 되고자 하는 노력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좀 다른 시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네요. 더불어 사회공헌 활동과 윤리 경영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뿌듯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아마 오늘 이 영상을 본 시청자분들께서도 다른 건 몰라도 LS, 니코, 동제련, 이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구리를 바탕으로 차지하고 있는 지분,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LS 백과사전 LS, 니코, 동제련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See you. See you. 우리 see you. See you.